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이고요.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근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했었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얼마 안 되는 그 경제 쪽의 전문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또 직접 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 수도권 메가시티론, 이걸로 수도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건 하나의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함께 논의해보자, 그래 출발하자, 그런 단계로 가야지 이것만으로는 선거를 승리할 수 없고요. 사실 이 메가시티라는 거는 그간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최근 글로벌 경제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게 지방 소멸이잖아요. 도시가 이제 학계에서는 보통 도시가 인구 5만을 기준으로 이제 도시라고 칭한다, 이런 게 예. 학계의 의견인데, 인구 5만이 깨지는 그런 지방 도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군급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은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 메가시티가 그러면은 뭐 왜 나왔냐? 민주당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또 당리당략이라 그러고 뭐 선거용이라 그러는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온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거고 글로벌 경제 트렌드 중에 하나고, 문제는 서울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만 서울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 인구는 팽창하고, 근데 신도시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근데 신도시 계신 분들은 교통 불편, 교육 불편, 생활 인프라 불편,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디테일한 부분은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만약에 원한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한번 논의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논의에 응하라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주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종시의 모습은 세종특별시,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정말 각별하게 완성시킨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 10년간 제가 일정도 총괄하면서 모셨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면서 행정관 하셨죠. 예, 그리고 부속실 함께 있으면서 정말 세종시에 대한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20년간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으로 이주한 인구를 보면은 민주당이 주장했지만 완성시킨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 이 건도 민주당이 당리당략이다, 총선용이다, 이래 주장하지 말고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걸 토대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서울에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사실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 1기 때 내놓은 시프트,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왜? 20년간 마음 놓고 살고, 근데 그 20년간 사는 집이 정말 살만한 집, 20평대, 30평대, 그걸 장기 전세 주택으로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집값 걱정 없고 이사 걱정 없고, 살다가 내가 돈을 모아서 정말 내 집 마련이 된다 할 때 이사를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장기 전세 주택을 건설하려고 해도 땅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재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신 다음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저희가 내놓은 게 상생주택이에요. 그렇죠. 뭐냐? 민간에서 갖고 있는 땅을 제공해라. 그러면 땅을 임대료를 주겠다,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SH공사가 건설 다 해서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 2.0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면 요만큼만 넣고 그리려면 서울의 면적 이만큼만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기형적이지 않잖아요. 매끈하게 쭉 그렇죠. 내려가게 되네요. 기형적이지 네. 않죠. 그러면은 들어갔다 나왔다가 네. 아니라 하남구리는 쭉.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남에 아직도 하남 주민들 입장에서도, 원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도 계시고, 하남에는 그러한 땅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땅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개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서울은 서울시가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경기도의 이러한 남양주나 하남이나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틀려요. 그렇죠. 도시개발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도시개발,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광역권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 수도권은 수도권의 특색을 모아서 수도권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경기도의 각 시군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남 자체에 아무리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권 종합계획이나 수도권 종합계획의 상위 계획과 연계성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하남 자체의 개발축이나 하남 자체의 녹지축이나 보존축이나 이런 걸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장 입장에서 전체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취임한 이후에 3대 경제축이 공무원들과 상의하면서 이제는 4대 경제축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경제축 중에 하나가 이 강남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강남은 어떠한 산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토대로 강남의 성장권역을 하고 강북의 은평 이런 쪽도 어떠한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을 토대로 개발하자 하는 형태로 해서 이러한 개발축이 영역이 넓어지면은 개발축의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남이나 구리나 난개발이 없어지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가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는 게 같은 동일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시가 더 확장이 돼요. 그럼 지금 면적이 넓어지면서 도시가 확장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그러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도시가 확장되니까 주거 공간이든 생산 공간이든 더 늘어나고 도시 개발축이 늘어나면은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개발 공간을 통한 서울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기회도 더 커질 거란 거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한다면 결코 단순하게 세입 세출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더 큰 기회 창출이 될 수 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서울을 위해서도 또 수도권의 도시들을 위해서도 윈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메가시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 권역의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예요. 또 하나는 행정 권역은 통합은 안 하지만 기능적으로 수평적인 단계에서 기능적으로 네트워크형 메가시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총선에만 올인해서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이거와 상관없이 메가시티 논쟁과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의 계획으로 지난 1일날 발표했는 게 4대 광역 경제권을 얘기했고요. 예. 3대 특별자치 시도를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서울 메가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하남이나 이런 쪽은 네트워크형이 더 이상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네트워크형이라는 거는 행정구역 통합 없이 서로 기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형태로 가자는 건데 서울은 이미 서울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울은 행정권역 통합형 메가시티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부울경은 굳이 통합을 안 하더라도 네트워크형, 기능형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전에 세종시가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어요. 예. 그럼 그거를 행정권역을 또 통합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왜? 세종은 세종으로서의 특별시를 부여한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의 뭐를 합치는 네트워크형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호남도 마찬가지고 대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권역 통합형 메가시티랑 수평적 기능형 메가시티랑 적절히 조합을 이뤄서 전국을 발전시킨다면은 당초에 가장 큰 명제인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르는 게 그렇죠. 아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논리나 철학이나 없이 무조건 당리당략이다. 뭐 국민의힘이 뭐 하면은 총선용이다. 할 말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명쾌해지네요. 네. 아, 계획이 다 있는 거였다. 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거 뭐 당리당략 아니냐. 뭐 이게 아니라 큰 그림이 이미 다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개발도 지방의 개발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명쾌하게 메가시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실 수가 있게 돼서 정말 좋고 또 이거 서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저희가 이제는 보수 진보 없습니다. 중도라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도 그런 얘기를 담을 거지만
중도 보수 진보 이것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국익이에요. 그리고 지금 2100년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요 3천만이 깨진다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최근 잠재 성장률이 2% 깨졌어요. 이제는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률이 낮은 국가예요. 그나마 일본이 장기 불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잠재 성장률이 높아요. 하지만 언제 일본처럼 우리가 잠재 성장률 1%가 깨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분들한테 박수 보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박수 치면서 야당이 잘한 건 잘한다, 그렇게 박수 치면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